잠시 쉬는 시간에 인터넷 기사를 뜬 걸 보니까 뜻밖의 기사가 나와요. 일본에서 비단잉어가 유행이래요. 그 인기가 있대요. 비단잉어. 중국의 부호가요. 부자가 일본에서 비단잉어를 낙찰받았는데 23억이에요. 23억입니다. 거기서 보니까 갑자기 제가 비참한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모보다 못한 생각이 들어요. 네 마리면 100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와, 한 마리 무슨 23억입니까? 예. 참, 벌써 돈 많으니까요. 못하는 게 없네, 그죠? 예. 비단잉어 한 마리 23억이라. 예. 그래, 인기가 좋은가 봐요. 자, 지난 시간 정액법 보시면서 정액법은 당장 공식을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반복, C, R, N, N 다 끝나는 겁니다. 얘만 떠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풀도록 하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집에 가시면서 그냥 C, R, N, N만 떠올리시고 저 건물의 총가 얼마 될까 따져보고요.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잔가율 얼마, 그다음에 전매수 몇 년, 지금 몇 년 따져보면요. 이게 전부 다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도 평가수도 똑같이 이렇게 건물 가격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지금요. 원가법을 아직도 끝났어요. 아직도. 원가법을 당장 무려 2시간 가까이 계속 하나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기초가 아닙니다. 심학습이에요. 왜? 한 번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득점입니다. 바로 문제 다 풀려버려요. 그런데 되게 자 간평 이 부분은요. 지금 2시간 넘거든요. 타학원에서는요. 원가법 강의에 한 30분 끝나요. 40분, 50분. 절대 1시간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반복 설명 안 합니다. 바로 저런 거는 자 신축 틀린 말이고 기시점이 하면서 바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암기하세요. 얘는 물리, 얘는 경제 개념이고 얘는 절대로 기능장관을 안 합니다. 암기하세요. 쭉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30분 날려버립니다. 그런 강의 1년 10번 들어본들 아무런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번 듣더라도 제대로 된 걸 듣고 이러면 문제 다 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1월 1일 과정은 3방식 어렵지만은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3, 4월 달에는요. 3방식 확 건너뛸 거예요. 왜? 이번에 확실히 봤으니까. 확실히 보고요. 3월 달, 4월 달에는 앞에서 가격 형성 과정 수풀 보자 기억나시죠? 그걸 또 풀게 되면요. 3시간 걸리거든요. 또 제대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 합치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를 보더라도 완전히 확실히 일을 하셔야 되고 대충 암기 위주로 공부하게 되면요. 몇 번 봐도 소용없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정의법 마치겠고요. 정율법 봅니다. 자, 정율법 하니까 건물이 떠올라요? 기계가 떠올라요? 기계. 그다음에 정율법입니다. 기계. 정율법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이제 기계가 있습니다. 자, 기계가 있다. 자, 이 기계를 취득할 때, 취득 원가입니다. 2억 주고 샀어요. 2억 주고 샀는데, 이 기계는 매년마다 감가율, 감가율 K라고 불러요. 감가율이 매년마다 10%씩 일정하게 감가된대요. 매년 감가율이 10%. 얘가 일정하잖아요. 이걸로 자료 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것을 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 기계가 1년째 감가가 얼마가 될까? 2년째 감가가 어떻게 될까? 3년째 원리를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감가를 어떻게 구하느냐? 감가를 구하는 원리는요. 회계학적인 원리를 따와야 되는데요. 먼저 미상각 잔액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감가율 K를 곱해요. 얘가 K가 되죠. 감가율 곱해주면요. 매년 감가액이 나옵니다. 요 원리를 알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해법은 감가액이 일정하고요. 정률법은 감가율이 일정하잖아요. 이때 감가율이 K라고 불렀잖아요. K. 그 다시 이거 보시면서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면 무슨 법? 정액법. 감가율이 일정하면 정률법입니다. 얘는 뭐라고 건물. 얘는요, 기계. 건물은 앞에서 풀었잖아요. 저 건물이 2억짜리가 매년 감가액이 1000 똑같잖아요. 그래서 정액법이 되고요. 정률법은요, 얘가 아니고 감가율이 똑같으면 정률법이 됩니다. 이 차이점이 양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이제 이대로 이제 넣어봅니다. 미상각 잔액 곱하기 감가율은 감가액이 되는데요. 그러면 기계를 2억 주고 샀잖아. 새 기계. 그러면 새 기계니까 잔액이 그대로 2억이잖아요. 새 거니까. 얼마? 2억. 감가율 몇 프로? 10%. 첫 해 감가율 얼마가 나와요? 2천만 원. 그러면 이제 2억인데 2천이 감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빼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1억 8천. 2년 차는 잔액이 얼마? 1억 8천. 1억 8천입니다. 또 몇 프로지? 10%. 그러면 2년 차 감가는 얼마가 돼요? 1,800만 원입니다. 3년 차. 자, 총 감가가 3,800이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빼니까 잔액이 얼마 됩니까? 1억 6,200이죠. 1억 6,200만 원. 또 몇 프로지? 10%. 그러면 3년 차 감가가 얼마 되죠? 1,620만 원. 계속하면 수업 다 끝나요. 아시겠어요? 안 합니다. 여기까지만 따라오시면 돼요. 되시겠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 정률법은 매년 감가율 K가 이렇게 일정하더라. 이게 바로 정률법입니다. 정률법. 그러니까 감가액이 같아집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지고 있잖아요. 특징은 뭐지? 자, 매년 가면 갈수록 감가 금액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지고 있죠. 적어지니까 다른 말로 체감상각법입니다. 체감상각법이다. 감가액이 점점점 체감 적어지고 있잖아요. 다음에 잔액. 잔액은요. 잔액은 단어로 잔고가 돼, 잔고. 잔액, 잔고 똑같은 말입니다. 잔액, 잔고가요. 갈수록 잔고가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지고 있잖아. 적어지니까 잔고도 점점 감소가 된대. 잔고 점감법이다. 그러니까 잔고도 점점 감소한대요. 그러니까 정률법의 특징은요. 이게 똑같으니까 감가도 매년 체감 작아지고 있고 잔고도 점차 감소하더라. 그래서 체감상각법 또는 잔고정감법 이렇게 불러요. 여기까지가 의의가 돼요. 그래서 오늘 과정 분명히 이것만 이해하시고요. 다음부터 뭐 3월달이건 5월달이건 이런 설명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해되셨다 보고요. 그럼 이제 의무입니다. 의. 정률법이란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률 10%죠. K. 일정한 감가율로 감가되는 가정하에서 미상각 잔액의 감가를 곱한다. 풀어봤잖아요. 미상각 잔액 곱하기 감가율 하니까 매년 감가액이 나왔잖아요. 따라서 네 번째 줄 1을 체감상각법 또는 잔고정감법이라고도 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음은 산식요. 산식은요. 또 세 줄이 있죠. 얘도요. 계산 문제가 딱 한 번 나왔어요. 언제? 2년 전 28회 때. 그래서 정률법은요. 아주 간단해요. 자, 매년 감가를 X 버리고 두 번째 감가 누계 X 버리고 세 번째 가격, 복선 가격 이꼴 끝에 보니까 CRN성 있죠. CRN성 밑줄. CRN성. 그러니까 CRN만 찾으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CRN 구하는 과정은요.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요거는요. 계산 문제를요. 한 5월쯤 되면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5월 되면.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산식은 CRN성 의외로 간단합니다. 다음에 납은 특징.
자, 특징은요. 기계 동그라미. 기계의 주로적인 되고 또 중간부터 밑줄입니다. 감가액이 첫 해가 가장 크고 시간이 갈수록 감가액은 체감한다. 이게 바로 체감상각법입니다. 첫 해가 가장 크고 갈수록 점점점 체감한대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을요. 감가액 1년차, 2년차, 3년차 얘를요. 그림으로 옮겨볼게요. 이 그림으로. 정률법은요. 첫 해가 얼마가 되죠? 감가액이 2천만 원. 다음에 2년째는요. 1,800. 3년째는 1,620. 점점점 작아지고 있잖아요. 첫 해가 가장 크고 갈수록 체감하더라. 갈수록 따라서 체감상각법입니다. 첫 해가 가장 크고 갈수록 점점 체감합니다. 그림으로 확인. 다음에 상환기금법은요. 요 X가 뭐죠? 어느 회사도 이를 안 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물건도 안 쓰기 때문에 없다. 왜 안 쓰지? 세금이 가장 많이 내니까 누구든지 다 싫어합니다. 사실상 안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계산 문제가 절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절대 공식이나 깊이를 전혀 알 필요 없이 기본 원리만 아시면 돼요. 왜? 회사마다 안 쓰는 방법입니다. 12번 상환기금법은 가압은 의를 보시면요. 의를 보시면 상환기금법이란 밑줄 아세요. 매년 감가액이 일정 이자를 발생한다는 전제 밑줄. 여기서 키워드 핵심 단어는요. 일정한 이자 동그라미. 매년 감가액에 이자를 발생한대요. 이자 발생. 이자만 떠올리시면 돼요. 그림으로 확인. 자, 상환기금법은요. 정액법을 그대로 가져봐요. 예를요. 가져오자. 그래서 첫 해도 1,000만 원. 다음에도 1,000만 원 똑같아요. 1,000.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동함에 있죠. 뭐요? 이자. 빚 걸친 것만큼. 얘가 복리이자입니다. 매년 감가액에 이자 발생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자가 없잖아요. 이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자만 고려한다. 매년 감가액에 이자를 고려한 것이 상환기금법입니다. 이자. 그럼 다시 첫 번째랑 세 번째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뭐가 달라? 이자만큼 다르잖아요. 이자만큼 다르잖아요. 그러면 요거 두 개 비교하니까요. 감가상각비가요. 감가상각비. 상환기금법은 이자가 생기는 만큼 감가상각비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헷갈려요. 힌트. 사과가 있어요.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었다. 사과가 커져 작아져? 작아지잖아요. 예. 이자만큼 감가상각비가 이것만큼 작아집니다.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요. 결국 이자만큼 감가상각비가 적어졌잖아요. 적어지니까 그만큼 뭐지? 비용이 적어집니다. 감가상각비가 적어졌잖아요. 그것만큼 이자는 수입이잖아요. 수입. 그러니까 이자는 수익이니까 수익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수익에다가 곱하기 뭐지? 법인세. 세금 매기잖아요. 그럼 세금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수익이 많으면 세금도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회사마다 이 방법은 절대 안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대로 비교하시면 돼요. 계산 문제는요, 공식이 진짜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시험에 절대 안 나올 거니까 안 보는 게 속 편해요. 일부러 빼버렸어요. 그럼 이제 세 가지를 한꺼번에 비교합니다. 자, 이제 그림 그렸거든요. 그림 그렸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서 이제 얘가 뭐지? 초기. 얘는 이제 끝에 가면 말기잖아. 그럼 이제 초기에 감가의 크기가 전부 다 다르잖아요. 크기에. 얘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보고 불러줘요. 감가의 가장 큰 게 무슨 법? 1등 정률법, 2등은요? 정액법. 가장 적은 것은 상환기금법. 따라서 초기의 감가의 큰 순서 정률, 정액, 상환. 얘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세 가지가 되니까 감가의 큰 순서가 정률, 정액, 상환. 그래서 정률, 정액, 상환에서 율액환. 율액환. 율액환 암기가 안 되면요. 가나다 순서야. 그래서 처음에 리얼, 넘어가서 이영, 다음에 히읗이잖아요. 율액환. 그래서 저기에 관계가 큰 순서가 뭐지? 율액환. 후기는요, 시험에 안 나와요. 저기에 큰 순서. 따라서 다시. 얘가 큰 순서가 뭐라고 했죠? 감가상각 B. 여기에 큰 순서가 뭐? 정률, 정액, 상환기금법, 율액환 순서라고 했잖아요. 큰 순서. 그러면 이거 많이 빼면 이건 커져요, 작아져요? 많이 빼면 커져, 작아져? 작아져. 그러니까 얘랑 얘는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따라서 감가상각 B하고 평가액은요,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따라서 초기에 감가상각 B 큰 순서는 율액환이면요, 초기에 평가액 큰 순서는 거꾸로 환액률이다. 바꾸면 돼요. 얘가 바로 박스봅니다. 박스 보시면 세 가지를 비교합니다. 1번, 초기에 감가의 큰 순서 안겨있다, 뭐, 율액환. 거꾸로 2번요. 평가의 큰 순서는 거꾸로 환액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만 딱 암기하시면 나머지가 평가액입니다. 초기에 감가 큰 순서 율액환. 평가액은요, 거꾸로 환액률이다. 572페이지 봅니다. 572페이지. (572페이지) 폈습니까? 32번요. 기출문제 나왔잖아요. 저기에 평가의 큰 순서는 율액환이다, 환액률이다. 감가의 큰 순서가 뭐? 율액환. 평가의 큰 순서는 환액률. 정답 4번요.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여기까지 물었습니다. 다시 원래 페이지 봅니다. 자, 이제 내용연수법 세 가지 전부 다 비교했습니다. 비교했고요. 다음에 관찰법입니다. 직접 눈으로 관찰한대요. 직접. 그래서 의의는요, 뭐 볼 것 없어요. 눈으로 직접 관찰한다는 게 관찰법이 되고요. 비번 특징. 갑은 장점은요, 직접 관찰하니까 개별 상태가 하나하나 세밀하게 관찰이 가능합니다.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납은 단점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단점은요,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자, 평가 주체의 밑줄입니다. 주관에 좌우되기 쉽다. 몇 줄? 주관에 좌우되기 쉽대. 주관 동그라미. 주관.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직접 관찰해요. 그러면 어떤 주택이 있는데, 주택이 있다. 옆에 큼직한 교도소가 생겼대. 환경이 얼마나 나빠요. 관찰하니까. 가치가 뚝 떨어지잖아요. 이때 교도소 생기니까 바로 옆에 딱 붙은 주택은요, 가치가 엄청 떨어집니다. 이때 감가는요, 따져볼까요? 10% 감가된다. 20%, 30%, 40%, 50%. 다섯 가지만 예를 들게요. 그러면 우리 앞에 분요, 얘가 생기니까 가치가 얼마 뚝 떨어지겠다? 얼마? 50%요. 옆에 분은요? 50%요. 뒤에 분은요? 50% 이상요. 한 번 더 60% 넣자. 몇 프로? 60%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요, 어떤 분은 50%, 어떤 분은 60%래요. 평가사도 인간인지라
얘가 딱 생기면요. 얘가 생겼네. 어떤 평가서는 50%래요. 어떤 평가서는 60%래요. 달라지거든요. 얘가 뭐죠? 주관이 개입되고 있잖아. 주관이 개입되면요. 감각이 흔들려버려. 그럼 가격도 흔들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관찰하는 과정에서는 공식이 없다고 했잖아요. 없기 때문에 평가사가 경험으로 판단하게 되면요. 누구는 40%야, 누구는 50%야, 60%라. 이만큼 뭐 가격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냥 이런 문제점이 크다 이 말입니다. 관찰법은 주관이 개입될 의지가 크다 이 말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관찰감각법은 직접 눈으로 관찰하니까 주관이 개입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요. 한마디로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주관적이죠. 그럼 우리 시험은요. 객관적이다, 틀린 답. 암기해서 이해를 했어요. 이해했잖아요. 3만씩 또 이해하시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암기하면요. 100번 봐도 소용없어요. 하나씩 이해만 하시면 돼요. 공식을 전부 다 이해하는 겁니다. 따라서 관찰법은 주관적이지 객관적이다 틀린 말입니다. 여기까지 관찰법이에요. 지나갑니다. 다음 페이지. 분해법은요. 설명드렸죠. 어떻게? 치유 가능 불가능 다 합해가지고 합산해서 1400이 나왔다. 얘가 무슨 법? 분해법요.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이상으로 원가법 끝났습니다. 원가법요. 시간 많이 걸렸어요. 설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완벽히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원가법 하게 되면요. 거의 몇 년마다 한 문제는 꼭 나와요. 한 문제.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요. 관념평가는 고속점이 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게 다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주면서 심한 거 다 짚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원가법은 두 가지야. 제도론가가 뭐냐, 감가성이 뭐냐. 근데 우리 시험은요, 얘가 압도로 많이 나옵니다. 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원가법 원리가 되고요. 다음에 목차 2번. 적산법은요, 인류는 아주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매달마다 설명하면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뒀다가 나중에 6월달 문제 풀이 전에 그때 갔어요. 세 개를 한 건에 모아가지고 그때 한번 들으면 그때 정리가 한번 끝내버리고 아주 가끔씩 묻습니다. 자, 인류는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 520페이지입니다. 자, 03번 비교 방식입니다. 비교는 뜻밖의 작년 시험은요. 계산 문제만 두 문제가 쏟아졌어요. 계산 문제만. 그런데 비교 방식은요. 원가법의 절반도 안 돼 공부할 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자, 지금부터 비교 방식에서 가격과는 1번 거래사례 비교법 보겠습니다. 당연히 비교사가 들어가죠. 비교 방식입니다.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은 우리가 첫 시간에요. 가격 3면성 중에서 시장성에 착안한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물건은요. 토지, 복합부동산입니다. 특히 아파트 있죠. 아파트는 뭐 아시잖아요. KB 시세만 딱 들어가면요. 아파트 전국의 모든 시세가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시장성입니다. 자동차로 출제가 되었어요. 자동차는요. 특히 서울 지역에 중고 자동차 판매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가면요. 외제차건, 국산차건, 대형, 중형, 소형 연식에 따라서 시세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발달되었다는 말입니다. 시장성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파트 예를 들게 아파트입니다. 강남에 도곡동에 있어요. 도곡동에 25평 아파트 요거 사러 왔거든요.
사러 오게 되면 중개업자가 이 아파트요. 바로 얼마다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이거 사러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시장으로 비교합니다. 비교를 해요. 이 동 옆 동네 아파트가 얘가 한 11억 하거든요. 또 옆 지역에 또 다른 단지 아파트 얘도 한 11억 있으면 합니다. 또 옆에 자 개포동에 이 25개 아파트가 얘가 또 한 10억 5천 합니다. 또 조금 더 비싼 지역에 대치동에 또 소유 아파트가 10억 한 8천 합니다. 그래서 얼마하고 얼마니까 얘는 얼마 합니다. 그 말 딱 들으면요. 설득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비교해서 대상 물건 가격을 구하는 방식이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비교 방식이 돼요. 그러면 3방식은 공식부터 출발하죠. 공식. 그래서 박스, 공식 봅니다. 여기에서 맨 밑에 보시면 박스, 공식입니다. 공식 보면서요. 공식은 항상 누굴 따라가자? 감정평가사 전문가들이 쓰는 공식을 따라갔어요. 지난 시간 원가법 뭐라고 했죠? C-Dn = Pn이다. 전문가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평가사가 어떤 공식을 쓰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사례 가격. 곱하기 사시지계면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들이 사시지계면 이렇게 첫 자만 따와서 계산을 한다는 말입니다. 사시지계면. 불러줘요. 사 뭡니까? 사정보정. 시점 수정. 지역유의. 개별의. 면적. 그래서 사시지계면 5가지를 비교합니다. 비교해요. 그래서 대상 물건 가격 구하기 위해서는 이것과 비슷한 사례부터 먼저 구하잖아요. 이때 항상 대상과 사례는요. 서로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비슷하다. 유사성 있는 사례를 선택해야 됩니다.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비교? 사시지계면 5가지를 비교한단 말입니다. 비교가 사시지계면 비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가 뭡니까? 사정보정. 이때 사정보정은요. 바로 개별 사정 또는 특수한 사정을 말이에요. 특수한 사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요. 부동산이 적정 가치가 1억짜리가 있다. 1억짜리. 얘가 추정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가진 사람이 너무 급한 나머지 싸게 팔아요. 20% 싸게 판다. 싸게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습니까? 8천만 원입니다. 얘는 무슨 가격이죠? 건매 가격. 얘는요, 적정 가치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얘가 뭡니까? 사정이 개입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사정이 개입되면요, 사정 개입이 없었다고 해서 다시 원위치. 얘가 없는 걸로 고쳐야 됩니다. 이걸 고쳐주는 작업이 바로 사정보정 작업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요. 시점 수정은요. 시간적 불일치를 말해요. 그러면 시간적 불일치예요. 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주로 현재. 무슨 시점? 기준 시점 현재입니다. 기준 시점. 그러니까 날짜는요. 2019년 2월 28일이다. 얘가 기준 시점입니다. 현재 가격. 근데 사례는요. 주로 과거에 매매되었거든요. 6개월 전에도 1년 전에요. 과거에 매매되었다. 얘가 바로 거래 시점입니다. 거래 시점. 얘가 뭡니까? 시간적 불일치.
1년 전 매매되었다. 1년 전이면요. 2018년 2월 28일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아파트 가격이나 땅값이 상승할 수도 있고 보합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이 불일치차를 또 조정해야 됩니다. 얘가 바로 시점 수익입니다. 다음에 얘는요. 지역연이죠. 지역 격차를 비교합니다. 지역 격차. 이때는 주로 가장 중요한 게 용도를 따지죠. 용도성입니다. 용도성을 따진다. 이 말은요. 대상 물건이 주거지역인데 사례 물건은 공업지역이다. 용도가 안 맞잖아요. 이러다 사례가 안 된단 말입니다. 대상이 주거지역이면 사례도 반드시 주거지역에 속하는 사례야지 용도가 맞단 말입니다. 용도가 맞아요. 얘가 상업지역이면 얘도 상업지역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얘도 상업지역입니다. 얘도 상업지역이에요. 그런데 대상은 길동역, 역세권이잖아요. 길동역의 상업지역이고요. 사례는요. 천호역입니다. 천호역의 역세권 상업지역이다. 둘 다 상업지역입니다. 용도가 맞잖아요. 그런데 지역격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길동역 상권은요. 천호동 상권보다 우세합니까? 열세합니까? 상당히 열세할 거예요. 백화점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업지역도 항상 격차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반드시 반영해야 됩니다. 다음에 개별은 비교. 얘는요. 말 그대로 개별 격차를 비교합니다. 개별 격차. 예를 들면 길동지역에 이렇게 도로가 있대요. 그러면 얘가 이제 대상 토지의 대상 물건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각지니까. 그럼 사례 물건은요, 여기 있대요. 얘는 일면 가로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격차가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자, 대상이 우세합니까? 사례가 우세합니까? 당연히 대상이 각지니까 더 우세하잖아요. 만약 얘를 100으로 잡게 되면요, 얘는 아마 각지니까 150은 돼야 되겠네. 50% 우세할 수 있겠죠. 이런 격차를 비교하자 말입니다. 또는 또 사례는 여기도 사례가 있대요. 사례가 있다. 이 사례는요. 꽉 막힌 땅이잖아요. 맹지. 이런 것들은 비교성이 없단 말입니다. 전부 다 도로에 다 물고 있는데 맹지잖아요. 이런 사례는 선택하지 말란 말입니다. 다음에 면적 대기예요. 면적이 비슷해야 된다. 대상 토지가 300제곱미터다. 약 90몇 평 되겠네요. 그러면 사례는 280제곱미터다. 이러면요, 면적이 비슷한 거예요. 이 비교 가능합니다. 근데 사례 토지가 이게 아니고요, 1000제곱미터다. 3배 이상 땅이 크잖아요. 이런 것들은 비교성이 없단 말입니다. 면적이 비슷해야 됩니다. 따라서 거래사례비법은 대상 물건과기에서 비슷한 사례부터 선택해서 사시지계면 5가지를 비교해서 가격 구한다는 말입니다. 자, 공식을 설명드릴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죠. 거래 2번요. 사례 자료의 선택 기준입니다. 하면 이제 옮겨서 봐요. 사례 자료의 선택 기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항목이 4개 나와요. 첫 자만 동그라미. 1번 사정보정 사자. 2번 시점 수정 가능성 시자. 다음 페이지. 정연 비교 가능성 첫자 지자. 4번 개별 비교 가능성 개자. 합치니까 어떻게 넣는다? 사시지계. 나왔지? 사시지계 비교 가능해야 됩니다. 공식만 알면요. 그냥 따라와요. 해서 사정보정이 가능해야 되고요. 시점 수정도 가능해야 되고 정연 비교도 가능해야 되고요. 이때 정연 비교를 다른 말로 위치의 유사성이다. 위치의 유사성 이렇게도 불러요. 네 번째, 개별된 비교도 가능해야 됩니다. 얘를 다른 말로 물적 유사성 이렇게 불러요.
만약 여기서 문제가 2번 나왔거든요. 나왔다면 얘는요, 점수를 거둬주는 겁니다. 문제 만들어 볼까요? 다음 중에서 사례타례의 선택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다. 다른 말, 당사자의 정통성. 틀렸네요. 점수를 그냥 주는 거잖아요. 당사자의 정통성은요, 지난적 뭐였죠? 자정의 통합하자. 통합자정 들어보셨죠? 통합자정. 얘는요, 시장가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점수를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공식에서 사시지계 모두가 비교가 가능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장 넘어갑니다. 524페이지요. 그리고 4번. 사례의 정상화. 여기서 문제가 집중 출제가 돼요. 앞에다가 별표하시고. 사례의 정상화입니다. 얘가 쉬운 말로 구하는 방법입니다. 구하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 구합니까? 이 가격을요. 구하는 방법. 결론. 사례의 정상화는요, 어떻게 정상화시키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분자, 분모 비교합니다. 분자, 분모. 분자가 대상 물건, 분모가요 사례 물건. 따라서 대상과 사례를 분자, 분모 비교한다. 줄여가지고 대사비교. 대사비교. 무조건 대사비교. 대사비교. 절에 있는 스님을 가르쳐서 서산대사, 사명대사, 그다음에 뭐 대사, 대사비교입니다. 대사비교. 대사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요, 시험 나면 아주 점수 따기가 좋아요. 대사비교. 그러니까 사시지계 면 비교하는데 얘도 뭐지? 대상사례, 대사비교. 얘도 뭐지? 대사비교. 또 한 쓸게요. 대사, 대사, 대사. 끝. 모두 대사비교입니다.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대사비교만 하면 돼요. 이렇게 대사비교는 요 문제가요, 작년 시험 때 무려 2문제가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었단 말입니다. 대사비교만 알면 되니까요. 그래서 대사비교 뚫리시면서 바로 연습하자, 바로 해서 오른쪽 페이지 보게 되면 박스. 사례 정상화 예가 있죠. 예제 1번부터 몇 번까지입니까? 6번까지죠. 6번까지인데 다음 풀고요. 잘 나오는 것만 체크해서 풀어봅니다. 예제 1번하고요. 3번하고 4번입니다. 1, 3, 4번 요것만 풀어볼게요. 그러면 다 느낌 다 올 거니까. 1, 3, 4. 자, 예제 1번은요. 요겁니다. 사정보죠. 그럼 이대로 대사 적어주면 대사. 대사를 적어주고요. 문제 보고 대사만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자, 1번. 사례 토지가 있죠. 나왔네, 사례. 여기 숫자 넣어주면 돼요. 사례 토지가 매입자 강매로 인해서 정상가격 대비 10% 고가, 10% 비싸게 거래되었다. 그러면 10%가 비싸면요, 기준은 100이 되겠네. 100을 기준으로 10% 비싸면요, 110이 될까요? 90이 될까요? 예, 110.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100을 줍니다. 100을 주고 10% 비싸면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얼마지? 110. 내가 뭐지? 고가 거래. 고가 거래는요, 무조건 플러스 알파 대주면 돼요. 만약에 예물을 바꿨어요. 20% 싸다면 얼마? 80이죠. 그러니까 100에다가 20% 빼주면 돼요. 싸면. 이러면 저가 거래요. 공식 필요가 없잖아요. 10% 비싸다 110, 20% 싸다 80. 그럼 이제 대상은 아무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없으면요, 정상거래 100을 넣어주면 돼요. 대사. 그럼 다시 요거 지어야 됩니다. 지우고도 해석해야 됩니다. 요것만 보고 알아야 됩니다. 대상 사례, 대사는 대사. 하는 순간, 아, 대상은 정상거래. 사례가 10% 고가다. 되시겠죠? 거꾸로도 해석해야 됩니다. 대사 비교. 1번 끝났어요. 그 다음에 3번, 4번. 3번, 4번 요겁니다.
지역여행과 개별 비교입니다. 3번, 4번 풀기 전에요. 지역여행과 개별여행 비교는요. 항상 비교 문장이 나옵니다. 비교 문장이 어떻게 나오느냐. 항상 비교 문장은요. 무엇은 무엇보다 우세하다, 열세하다. A는 B보다 우세하다, 열세하다. 이렇게 꼭 나옵니다. 항상 무엇은 무엇보다 이 문장이 비교 문장. 보다가 반드시 나야 됩니다. 말 만들어 볼까요? 대상은 길동상권입니다. 사례는요. 천호상권입니다. 그러면 길동상권은 천호상권보다 우세해요, 열세해요? 열시하죠. 말 바꿔볼게요. 천호상권은 길동상권보다 우세하다, 열시하다? 우세하다. 이 말 빼고는 더 나올 게 없잖아요. 항상 A는 B보다 우세하다, 열시하다. 그러면서 이때 보다가 포인트입니다. 보다 쪽으로 무조건 100을 잡아주면 돼요. B가 100입니다. 보다만 찾으세요. 보다를 무조건 100만 잡아주면 숫자가 무조건 나옵니다. 지금부터 보다 100 잡아주고 연습하시면 돼요. 자, 대사. 3번입니다. 예지 3번. 대상 토지는 사례 토지 보다 동그라미. 보다가 100이라고 했잖아요. 대상이 100입니까? 사례가 100입니까? 사례 보다가 무조건 뭐지? 100. 끝. 보다 100 넣어주고요. 대상은 사례보다 5% 열세입니까? 5% 열세면 105가 돼요? 95가 돼요? 95.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풀었습니다. 다음에 예제 4번입니다. 대사 비교. 또 보다만 찾으면 되겠네요. 4번. 사례 토지는 대상 토지보다 동그라미. 사례가 100입니까? 대상이 100입니까? 대상보다. 그래서 대상보다 대상 100 잡아주고요. 사례가 10% 우세하죠. 10% 우세하면 얼마가 됩니까? 110. 바꿔놨어요. 왜 무조건 뭐지? 대사만 찾으면 문제가 풀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시지계면 비교를 하는데 항상 사시지계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대사비교. 대사만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연습 기출문제 박스에 있죠. 언제 나왔습니까? 14회 때. 오늘 프린터 문제 봐요. 프린터 문제. 그러면 교재 문제랑 프린터 문제가 같은 느낌 안 들어요? 똑같죠, 그죠? 예. 그러면 바로 프린터 문제 볼게요. 교재 문제는요, 대사만 찾는 것만 보는데, 9번 문제는요, 비준 가격 구하시오. 맨 끝에 보니까 비준 가격이 얼마인가? 그러면 공식 적어주고, 여기다. 공식만 떠올리고, 뭐지? 대사만 찾으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 보다 동그라미. 그러면 대상이 100입니까? 사례가 100입니까? 사례가 100 맞잖아요. 대상이 5% 우시하면요. 얼마? 10%입니까? 10%면 얼마? 110. 두 번째. 대상 지역에 상권하게 되면 얘는 바로 지역용 비리네. 지역. 대상 지역 상권이 사례 보다 동그라미. 사례 지역 보다니까 또 사례가 100이네. 대사 비교. 대상은 상권은 사례보다 5% 열등. 열등하면 얼마? 95. 세 번째 줄. 사례 부동산은 이틀 전에 9억 원에 거래되었대요. 사례 가격 얼마입니까? 9억. 다 풀었네요. 답은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교재 문제는요. 프린터 문제는요. 요거 묻잖아요. 비중 가격은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정답은 9억 940 500
000 나와요. 9억 4,0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비교 방식은 항상 사례가격 곱하기 사시지기면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문제가 5개를 다 묻잖아. 몇 개 물었잖아요? 2개 물어요, 2개. 우리 시험은 보통 3개는 줘요, 3개. 요즘 시험은요, 얘는 이제 14회 때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거 2개만 줬는데 요즘 시험은 항상 3개는 주더라. 1개, 2개, 3개. 5개를 다 묻고요. 3개 정도 준대 말입니다. 주면서 뭘 구하시오? 비중가격 구하시오. 예. 이런 문제가 28회 때, 작년에도 요거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비교 방식,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그래서 거래사례법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임료, 2번요. 임대사례법은 역시 임료는 아주 가끔 나오거든요. 6월 달에 보도록 하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04번 수입 방식 다음 시간 이어서 봅니다. 쉬겠습니다.